혹시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는 사람을 자꾸 기다려 본 적 있으세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왜 오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하루가 비어버리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이 30년 전에 놓쳐버린 사람이라면요. 오늘 이야기는요. 조용한 카페에 매일 오후 3시마다 나타나던 한 남자, 그리고 그를 기다리게 된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엔 그냥 단골인 줄 알았어요. 말수 적고 늘 같은 커피만 마시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무 말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봉투 하나를 남깁니다. 그 봉투 안에는 절대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과거가 들어 있었죠. 왜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그 카페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난 걸까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만약 나라면 다시 마주할 수 있었을까? 이런 사연이 마음에 닿는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비슷한 인생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럼 그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카페. 나는 그곳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벌써 7년째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딸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 이 카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죠. 왜 하필 카페냐고.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커피 향이 좋아서요. 사실은 침묵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으니까요. 카페는 작았습니다. 테이블 5개, 창가 자리 2개. 단골 손님들은 대부분 근처 사무실 직원들이었고 오후 2시쯤이면 가게는 한산해졌습니다. 그 시간이 저는 좋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면서 남은 설거지를 천천히 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코트에 낡은 가죽 가방을 든 중년 남자였어요. 머리는 반백이었고 걸음걸이는 조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더니 메뉴판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커피를 내려 테이블에 놓았을 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하지 않더군요. 그저 가만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오후 3시 정확히 늘 같은 자리, 같은 주문. 처음엔 그저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손님은 드물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치지도 책을 읽지도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보거나 가끔 커피를 한 모금씩 마실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손님, 여기 자주 오시네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조용해서 좋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조용해서 좋다는 말이 왠지 외로움처럼 들렸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사람은 왔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가 올 시간이 되면 창밖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상하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커피를 내려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지요. 그렇습니다. 산책이라도 다녀오시면 좋을 텐데요. 그가 잠시 저를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산책은 혼자 하면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사이에 말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건 오늘은 날이 좀 춥네요. 겨울이 코앞이니까요. 손님은 겨울 좋아하세요? 글쎄요, 예전엔 싫었는데 요즘은 괜찮습니다. 짧은 대화들이었지만 그 시간이 저는 좋았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어느 날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나가시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이름을 물으면 김 씨라고만 했고 어디 사시냐는 질문엔 근처요라고만 답했습니다. 가족이나 직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은 계세요? 그가 잠시 멈칫하더니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옛날엔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무언가 사연이 있구나. 그리고 그게 뭔지 알 수 없지만 왠지 아프게 느껴졌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카페 앞 은행나무는 이제 완전히 잎을 떨군 채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단지 하나,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매일 이곳에 올까? 그리고 왜 유독 나에게만 말을 걸까? 대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기고 갈 것들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거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과의 대화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커피를 내려주며 물었습니다. 손님, 성함이 뭐예요? 김 씨라고만 부르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김 씨가 편합니다. 왜요? 이름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닐 텐데. 익숙해져서 그럽니다.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숨기는 걸까? 그날 저녁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김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그 남자분이랑 자주 얘기하시던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단골 손님이에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조용한 분이에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생각났어요. 나는 저 사람에 대해 뭘 알고 있지? 이름도 사는 곳도 직업도 모릅니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가는 사람. 그런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다음 날도 그 사람은 정확히 3시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내려 테이블에 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가족 얘기 여쭤봐도 될까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왜 그런 걸 물으십니까?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차갑고 경계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사장님도 혼자 사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한데. 그럼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는 묻지 못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매일 왔지만 예전처럼 말을 먼저 걸지 않았어요. 저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괜히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조용했고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카페에 손님이 많았습니다. 근처 사무실에서 회식을 마치고 들른 사람들이었어요. 시끄러웠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죠. 그 사람은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그 옆 테이블에 앉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혼자 오셨어요? 우리랑 같이 앉으실래요?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에이, 뭐 어때요? 같이 앉아요. 젊은 남자가 계속 권했지만 그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됐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젊은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걸까? 그런데 유독 나에게만은 말을 거는 걸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자꾸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어요. 창밖을 바라보던 그 눈빛, 조용하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던 표정,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 사람 나한테 무슨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설마.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숨기는 거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은 변함없이 왔고 저는 변함없이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 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어떤 사람이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데 자기 얘기는 전혀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건가요? 이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왜 그걸 물으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그 사람한테 뭔가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왔습니다. 이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부정하시는 걸 보니 맞나 보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이미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커피 한 잔 더 가능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카운터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사장님. 네.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 제 얘기를 안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건 손님이 불편해 하실까 봐요.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 사람은 커피를 받아들고 천천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대도 되었어요. 그 사람이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눈송이가 떨어지는 걸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저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걸까? 이름도 모르는, 과거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이미 마음 한편에 그 사람이 자리 잡아버렸으니까요. 다음 날도 그 사람은 올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가 말한 대로 조금만 더. 다만 한 가지,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흘째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틀째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늘 그가 앉던 창가 자리를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렇게까지 누군가가 보고 싶은 건 남편이 떠난 이후 처음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손님들은 왔다 갔고 커피는 팔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사장님, 요즘 그 남자분 안 보이네요. 그러게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안 오시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 마지막 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던 그 말은 뭐였을까?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 테이블을 닦다가 문득 테이블 아래쪽을 확인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다리 옆에 무언가 끼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걸 꺼냈습니다. 봉투는 낡았고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꺼냈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군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였습니다. 25살 때의 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선 남자. 군복의 짧은 머리,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기억이 났습니다. 아니,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결혼 전 남편을 만나기 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던 그 사람.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종이를 펼쳤어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던 그 사람이 접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 사람.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그 사람. 그게 그 사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이제야?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대답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젊은 시절의 나와 그 사람.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군인이랑은 안 돼. 평생 고생이야. 저는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저는 그를 원망했습니다. 왜 끝까지 싸우지 않았냐고. 왜 그렇게 쉽게 포기했냐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고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잊혀졌어요. 아니, 잊으려고 애썼던 거겠죠. 그런데 지금 다시 나타났습니다. 30년이 지나서 왜? 다음 날 저는 카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음도 정리가 안 됐고요. 단골 손님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오늘 쉬세요? 몸 안 좋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자신을 밝히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을까?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이 사진을 남긴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카페를 열지 못했어요. 딸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목소리 이상한데? 어디 아파?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 가봐. 혼자 아프면 안 돼.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아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름도 연락처도 사는 곳도 모릅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진 뒷면도 확인했습니다.
그때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1995년 8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영천, 영천, 경상북도 영천시. 그 사람의 부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곳에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떠난 걸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이제 좀 나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창가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다시 오지 않는 걸까? 아니면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저는 작은 쪽지를 창가 자리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을 담았어요. 혹시 다시 온다면, 혹시 이 자리에 다시 앉는다면, 이 쪽지를 볼 수 있기를.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어요. 사람은 왜 이렇게 늦게 깨닫는 걸까? 소중한 것들을, 그때 놓쳤던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간절한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 늦은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저는 이 마음을 정직하게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30년 전 제대로 끝내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이번엔 제대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어떤 결말이든. 그 사람은 한 달 만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발걸음 소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색 코트에 낡은 가죽 가방.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이 더 여위었고 걸음걸이도 느렸어요. 그는 창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앞에 섰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막히고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왜?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 이제야?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할 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는지 슬펐는지 알 수 없었어요. 30년이 지났어요. 30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 한마디 없이 나타나서 또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지려 한 거예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무슨 용기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물잔을 집어들었어요.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마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 침묵은 무겁지만 동시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반대하셨을 때 저는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싸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떠나는 게 편했습니다. 그게 당신을 위한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평생 후회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원망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왜 끝까지 싸우지 않았냐고. 왜 저를 혼자 남겨뒀냐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저는 눈을 떴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당신을 붙잡지 않았잖아요.
그냥 보냈어요. 우리 둘 다 겁쟁이였던 거예요. 그 말에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맞습니다. 우리 둘 다. 저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음이 났어요. 참 바보 같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침묵이 흘렀어요. 이번엔 조금 가벼운 침묵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았어요? 우연히 봤습니다. 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그래서 매일 온 거예요? 네.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자격이요? 당신 인생에 다시 들어갈 자격.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당신이 정할 일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그 봉투를 남기고. 네. 왜요? 당신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이젠 지겨워요. 그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나 솔직하게 살아요. 남은 시간? 우리 이제 늙었잖아요. 그 말에 그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밝은 웃음이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늙었습니다. 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하얗게 물들어갔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첫눈이네요. 그렇습니다. 30년 전에도 첫눈 내리던 날이었죠.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당연하죠.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게 밖에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발걸음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여기 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요. 계획 같은 거 있어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여기 자주 와요. 괜찮습니까? 왜 안 괜찮겠어요? 단골 손님인데. 그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과랑 감사는 이제 그만해요. 지겹다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커피 드릴까요? 네. 아메리카노? 네. 저는 익숙하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컵을 건네며 말했어요. 다음에는 다른 메뉴도 한번 드셔봐요. 그러겠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아프고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이제야 만날 수 있게. 문을 나서며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와도 되겠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그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 속으로.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용서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걸. 이해는 오래 걸리지만 결국 찾아온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봄이 왔습니다. 카페 앞 은행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세상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매일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김재훈. 영천에서 전역한 뒤 서울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다고 했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다시 알아갔습니다. 30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때의 제가 아니었고요.
우리는 모두 나이 들었고 지쳤고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딸아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 좋아 보여.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딸아이가 저를 빤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남자 생긴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면 뭔데? 최근에 노래도 흥얼거리고. 그랬나? 응. 엄마 노래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행복해도 돼. 아빠도 그러길 바라셨을 거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엄마야말로 고마워. 그동안 혼자 고생했잖아.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다음 날 김재훈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눈치챘어요.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행복해도 된대요. 그래도 될까요? 제가 물었을 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어가는 거죠. 끊어졌던 걸.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해봐야 알겠죠.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30년 전에도 이렇게 걸었었죠. 기억해요? 네. 당신이 꽃을 좋아한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아직도 좋아해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우리는 잠시 쉬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많이 변했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변했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후회해요? 무엇을요? 그때 저를 떠난 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후회했습니다. 지금도요? 아니, 지금은 아닙니다. 왜요?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후회 안 해요. 이제는 정말입니까? 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요? 이해해 주셔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서로 이해한 거예요. 산을 내려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선택보다 이해로 살아간다는 걸.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사람도 그때의 최선을 다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했던 나를. 카페로 돌아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김재훈이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단골 손님인데. 그가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 봅시다. 네. 그가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시간을 이해했을 뿐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별하고 후회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카페 창가 자리에는 여전히 그가 앉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끔 저도 그 앞에 앉아 함께 커피를 마십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사장님, 저분 누구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오래된 친구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저 전부를 말하지 않는 것뿐이죠. 어느 날 김재훈이 말했습니다. 행복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은행나무 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우리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붙잡는 대신 남은 시간을 받아들이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한편에 오래 남았다면 당신의 시간도 잠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웠다면, 혹은 과거를 놓지 못해 힘들었다면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모두 그때의 최선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더라도 이어갈 수는 있으니까요. 당신의 남은 시간이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